자, 15번부터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와 같은 거죠. 결국은 답지 한번 봅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책 읽기 밑줄 치시고요. 노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는 밑줄 칩시다. 두 번째, 책을 쓰고 읽는 기능 밑줄 치시고요. 인간 뇌의 본래적 기능 아니다 밑줄. 세 번째는 책과 책 읽기는 밑줄 치시고요. 인간이 기억, 사유, 상상 등과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 밑줄 치시고. 네 번째, 독서 문화 밑줄. 사회적 주체들의 질적 차이 유발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답지만 보는 순간 이 전체 지문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책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게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습니까? 책은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에 대해서? 책. 책의 성질이 뭐죠? 특징이 뭘까요? 서술보가 뭐죠?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개발 등의 밑줄, 도움을 주는 유한한 매체 밑줄 칩시다. 몇 번과 해결이 됩니까? 3번이죠. 3번 지우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가장 적절함을 찾으라는 게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맞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가장 적절한 거면 전체 내용인데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다 맞을 텐데 하나만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맞았으니까 3번 지우시고요. 하지만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밑줄 칩시다. 인간의 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인간의 뇌와 관련된 거 몇 번에서 봤죠? 2번 답지에서 봤었죠. 인간의 뇌에 밑줄 칩시다. 계속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 맞나요? 책을 읽는 기능은 원래의 기능이 아니다. 맞나요? 맞죠? 2번도 지우시면 됩니다. 책을 읽고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의 6천년 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 등장한 역사 또는 600여 년에 불과하다. 됐죠? 여기까지를 뭐 해도 2번이 되겠네요.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에 밑줄 칠까요?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계속적으로 몇 번 답지입니까? 2번 답지와 관련된 거네요.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책과 책 읽기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책과 책 읽기는 동그라미. 몇 번 답지에서 이걸 봤죠? 우리가? 3번 답지에서 봤죠? 지금. 밑줄 칩시다.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 밑줄. 3번 맞나요? 중대한 변수다? 맞네요. 3번도 지우면. 그럼 나머지는 몇 번과 몇 번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1번과 4번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계속 갈까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밑줄 칩시다.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 몇 번입니까? 책 읽는 거니까 독서 문화죠. 책 읽는 거는 4번 답지 해결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말고 몇 번?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16번 주장의 전제입니다. 전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제를 물어보면 뭐부터 찾으면 안 된다? 답지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전제는 답지를 보는 거 아닙니다. 뭐부터 찾아라? 주지를 찾아야 한다. 왜? 이거 핵심을 알아야 전제가 깔릴 거니까.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주지에 무엇을 찾아야 된다? 판단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주제의 판단 근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왜? 라는 물음을 던지시면 돼요. 왜? 이거요. 왜?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답지를 봐야 됩니다. 한번 하나 적어봅시다. 먼저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말을 가꾸기 위해서 동그라미. 우리말을 가꾸기 위해서 동그라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밑줄 칠까요?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 의식이다. 밑주셨나요? 그럼 우리말을 갖고 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대요? 국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있어야 돼? 이겁니다. 왜? 이걸 찾아요. 왜 있어야 되냐를 찾으면 돼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모습, 외국어 투성이인 상품 이름이나 거리의 간판, 문법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문장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언어의 현실 밑줄, 우리 언어의 현실 밑줄. 이러한 것은 모두 다시 밑줄. 우리말을 사랑하는 정신이 아직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데서 비록 밑줄 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말을 사랑하는 정신이고 또 하나는 뭐? 우리말이 아직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걸 찾으시면 돼요. 정답 몇 번일까요 그러면은? 3번이 되는 거죠. 1번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도구. 2번은요? 약속. 3번은요? 정신. 4번은요? 체계. 그럼 왜 라는 부분은 우리말을 사랑하는 정신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주장을 하게 된 이유니까. 자, 17번.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괄호에 들어갈 거예요. 괄호 넣기는 뭐 해야 됩니까? 또 팁을 하고. 왜? 자, 괄호 넣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일단은 첫 번째는 논리적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정확히 얘기했지만 논리적 흐름에서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어디 앞뒤 문맥? 괄호의 앞뒤 문맥. 즉 괄호니까 글 전체에서 괄호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역시 밑줄과 마찬가지로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논리적 흐름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만약에 괄호가 어디 있으면 앞에 나와 있다라면 어디를 보면 됩니까? 뒷문장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괄호가 어디에 있으면 중간에 있으면 어디를 보면 되는 겁니까? 앞과 뒷문장을 보면 되겠죠. 이게 논리적 흐름이니까.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반대로 괄호가 어디에 있으면 끝에 있으면 어디를 보면 돼요? 앞문장을 보면 되는 거죠. 이해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모른다면 요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지시어나 접속어를 잘 보셔야 된다.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안 바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적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단락이 이렇게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괄호가 쳐졌어요. 근데 여기가 역접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다음 문단에 뭔가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괄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문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힐링은 동그라미.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밑줄 칠까요? 손상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밑줄. 힐링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힐링은 무엇이다. 뭐뭐는 무엇이다. 개념 정리했죠. 그럼 앞으로 얘기할 건 뭡니까? 결국은 힐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힐링에 대해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적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힐링이 정착된 서구에는 밑줄 칠까요? 질병치유 대체요법 또는 영적 심리적 치료 요법 등을 지칭하고 있다. 이게 힐링인가 보죠. 국내에서도 최근 힐링과 관련된 갖가지 상품 유행 밑줄 치시고요.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천 가지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나 종교적 명상, 자연요법, 운동요법 등 다양한 형태의 힐링 상품이 존재한다. 심지어 밑줄 칠까요? 고가의 힐링 밑줄. 고가의 힐링 여행이나 힐링 주택 등의 상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힐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힐링의 종류가 많지 않다. 또는 힐링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다. 반대니까.
힐링이 돈 안 드는 것도 있다. 이런 게 나오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자, 그럼 답지를 그냥 보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힐링은 먼저 정착된 서구 힐링 상품을 이건가요? 2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능하겠죠. 상품 들이 값이 터무니없고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 것. 이건 아닐 거고요. 4번.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 얘기가 없죠, 지금.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건 몇 번입니까? 2번 정도가 되겠죠. 역접이니까 반대. 앞에 내용을 뒤집은 게 나와야 되니까. 됐죠? 많은 상품이니까 적은 상품 또는 비싼 여행 대신에 안 비싼 여행. 이런 식으로. 근데 힐링이 별거 있나요? 잘 먹고 잘 자면 힐링 아닌가? 여러분들은 힐링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연수가 아닌가요? 합격할 때까지. 합격하는 순간 모든 게 힐링되죠. 그리고 다시 직장 들어가면 안 힐링. 토요일 되면 힐링. 월요일 되면 무지 안 힐링. 그런 거 아닌가요? 누가 재밌게 월화수목 금토일을 얘기했던데 까먹었어. 월요일은 뭐? 원래 힘든 날. 화요일은 화가 나면서 힘든 날. 수요일이 뭐였더라? 수요일이 뭐였지? 술이 생각나기 힘든 날인가? 목요일이 목까지 차오르는 힘든 날. 수시로 힘든 날인가? 하여튼 금요일이 또 뭐였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 맞긴 맞아. 근데 이 인생을 따져보면 안 힘든 날이 어디 있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힘든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안 힘든 사람이 있나? 근데 순간순간 행복한 거죠. 순간순간 행복한 거. 그 행복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힐링하세요. 여러분들 힐링 언제 합니까? 점심 저녁 시간에 힐링하죠. 먹으면서. 자, 18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즘엔 글이 이만큼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옛날 기출문제도 좀 보시는 게 짧잖아요.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비문학 시작할 때 얘기했죠. 글의 지문이 어떻게 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 알 수 적절하지 않은 것. 일지불일지니까 뭐부터 봐야 되죠, 여러분들? 답지. 1번 답지 어떻게 밑줄 칠까요? 여행자 동그라미. 작은 장승 2개 지나 밑줄. 그러면 장승이 나오고 작은 게 나오고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지나. 심리만 더 가면 역이 나온다. 밑줄. 2번 어떻게 할까요? 원을 운영하는 승려 밑줄. 자벽에서 빠졌다. 밑줄. 3번은요. 외국 사신 밑줄. 역에서 그들을 맞이 밑줄. 4번은요. 민간 여행자 밑줄. 자유롭게 밑줄. 원에서 숙식 밑줄. 해결 동그라미. 해결까지 갈까요? 뭐 봅시다. 읽어가면서 여기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멈추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것은 이태원이다. 이태원의 원 얘기해줬죠, 제가. 배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서 원이란 이곳이 과거 여행자들을 위한 휴게소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리원, 조치원 등의 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전기에는 여행자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휴게소를 원이라고 불렀다. 1530년에 발간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따르면 원은 당시 전국에 무려 1210개나 있었다고 한다. 많았네. 아직까지 나온 거 하나도 없죠. 조선 전기에도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져 있었다.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와 역, 원 등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 심리마다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심리가 나왔으니까 몇 번 지문을 보셔야 돼요? 1번 답지를 한번 확인을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심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 맞죠 분명히. 작은 장승을 세우고 3심리마다 큰 장승 맞나요? 자 보세요. 여행자는 작은 장승 2개를 지나 심리만 더 가면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온 거니까 몇 번 답지 확인이 돼요. 1번 답지 맞죠?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 맞는 말이죠 분명히. 표시했다. 그리고 큰 장승이 있는 곳에는 역과 원을 설치다 맞잖아요 분명히. 2개 지나니까 역과 원이 있잖아. 역도 있고 여기 나오는 거 맞죠? 주요 도로마다 30리에 하나씩 원이 설치다 보니 전국적으로 1210개나 될 정도로 많아진 것이다.
1, 2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1, 2. 400m죠. 그 심리는 4km. 역 동그라미, 역 동그라미.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 정보 전달, 밑줄, 사신의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통신기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신 본 적 있죠? 몇 번? 3번 답지.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지우시고요. 원이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공여관이었다. 여관이었다. 원은 동그라미. 원은 또 4번 답지와 관련이 있을 텐데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밑줄 민간인 동그라미 나와버렸죠. 민간이란 단어.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럼 4번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숙식을 제공한 겁니까? 해결한 겁니까? 민간인들이. 제공했지 해결한 건 아니죠. 지금. 그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해 보이지만 되게 틀리기는 좋게 만든 거죠. 지금. 자, 원은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재원도 정부에서 마련했는데 주로 도로인 대로와 중로, 소로 등에 설치된 원에는 각각 원 이전이라는 땅을 주어 운영 경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제 승만 나오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누가 원을 운영했을까? 여기에는 종육품 관리인 찰방이 파견되어 여러 개의 원을 관리하며 영리와 영로를 감독했지만 원에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를 파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한 원에는 5가구, 중로에는 3가구, 소로에는 2가구를 원주로 임명했다. 원주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주는 밑줄 칠까요? 승려, 향리, 지방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각종 자벽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원은 승려, 향리, 지방관리인데 뭐를 안 합니까? 뭐를 한다 해서 자벽에서 제외가 된다 그랬죠. 몇 번 답지죠? 그러면은 2번 답지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분명히 무엇을 4번은 뭘 했습니까? 원에서 숙식은 자유롭게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거지 공짜로 해주진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해결이 틀린 거예요. 제공하기도 있지 자유롭게 숙식을 해결한 건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19번. 역시 뭐부터 봐야 된다? 뭐부터 봐야 된다? 답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문제를 자세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뭐 이론보다는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세하게. 센스로 풀 수 있어요. 굉장히 센스입니다. 보세요. 1번 뭘까요? 인간은 어떻게?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 밑줄. 2번은요? 인간은 뭐? 이타적 행동. 3번은요? 이기적. 4번은요? 이타적이죠. 몇 번과 몇 번은 절대 정답이 안 됩니까? 2번과 4번은 정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기와 이타로 나누는 거죠. 지금 답지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읽어봅시다. 뭔가 부합하지 않는 게 뭔지. 내가 봐도 딱 봐도 이거 답지만 보면 인간은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봅시다 뭐. 1960년대 생물학계에는 조지 윌리엄스와 윌리엄 해밀턴이 주도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혁명의 골자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그 개체의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밑줄 오로지 뭐의 이익? 유전자의 이익. 몇 번 답지입니까? 1번 답지 해결할 수 있죠. 끝났잖아요. 이기와 이타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3번이 답지가 되겠죠. 2번과 4번은 이타적인 거고 3번은 이기니까. 그걸도 읽어보자고요. 이 주장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로 구성된 협의체의 도구이자 일회용 놀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 그러나니까 이제부터는 이거와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자, 이기적 유전자의 혁명 밑줄 치시고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정답 몇 번? 3번. 뭐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죠.
더 갈까요? 사실은 정반대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때로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타적으로 사세요. 20번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접속어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 괄호 안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문장 간의 관계를 봐야 되고, 접속어를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앞뒤 문맥에서 같은 내용이냐 아니냐를 따지셔야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면 순접, 다른 내용이면 역접, 내용은 같으나 대상이 달라지면 또한, 첨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갑시다. 각 시대니 밑줄치가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 밑줄,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무릇 4,000년이 넘는 생활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발전 시기마다 각각 특색을 가진 문학이 없을 수가 없고, 문학이 있다면 다시 밑줄 칠까요?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문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가문학 동그라미. 자, 기억 보세요. 대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사회가 성립하는 동시에 벌써 각자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려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며 삼남한상의 대자연은 그 자연 자체가 율동적이고 음악적이라고 밑줄 칠까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밑줄 박스 칩시다. 보세요.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나오려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리고 그러므로 중에 뭘까요? 그리고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뭐뭐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가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서술어를 가져올 수 있는 접속어는 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이 정답이 되니까 1, 4번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밑줄 칠까요? 자연적으로 시가 발생 밑줄. 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니은 다음에 사람의 지혜가 트이고 비교적 언어의 능력이 능란해짐에 따라 종합예술제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서정문학의 요소가 분화 독립되어 제요, 노동요 따위의 시가 원형을 이루고 이는 다시 집단적 가요는 밑줄 개인의 서정시 동그라미 서정시 동그라미로 발전하여 갔으리라 추측된다. 그럼 보세요. 괄호 앞에는 시가문학이죠. 뒤에도 시가문학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요? 같은 내용이니까 역접이 그리고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같은 분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됩니까?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시가지위 밑줄.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속 시가, 서정시, 시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므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는 같은 내용이 그러므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게 맞고요. 21번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에? 틀렸어요? 틀릴 겁니다. 안 풀어본 사람 지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이렇게 피면서 창문 쪽 한번 봐봐요. 마음의 여유를 갖자고요. 뭐 하얀 게 막 내리고 있는데 눈이 오죠 지금. 미세먼지가 저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뭐 그만둬야지 뭐. 간만에 보는 눈이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눈이 좋습니다. 왜? 도로에 안 쌓일 거니까 차가 덜 막히겠죠. 눈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스키장을 한번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안 오니까 가면 스키장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스키 여러분들 탈 줄 알죠? 잘 타요? 보드 잘 타요? 아니 뭐 그렇게 인상 쓰면서 도리도리까지는 저는 이제 스키를 그나마 꽤 잘 타는데 저는 이제 최상 거기서 타거든요. 꼭대기 가서 재밌습니다. 근데 저 절대로 가지 않는 요일이 주말. 주말에 한번 갔다 내려오면 줄 서는데 30분, 타는데 15분. 리프트까지 올라가서 타는데 내려올 때 금방 내려오니까 또 30분 기다가 이게 힘드니까 평일 낮에 그럼 내려오자마자 쉬 깎아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멀리 가는 게 좋긴 한데 그렇지만 가까운데 가깝다고 해도 뭐 그렇게 가깝진 않죠. 대명, 홍천 보통 많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이원. 예, 눈이 오고 가면은 참 스키를 탈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눈이 딱 자연산 눈이면 싹 하면서 미끌리는 게 덜합니다. 기분도 좋고 쓱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공 눈을 뿌리니까 얼음에 미끌려서 딱딱딱딱딱딱 이게 스키가 뭐 보드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흔히 말하면 뭐 엣지를 넣는다 그러죠. 보드는 스키는 A자를 넣지 않습니다. 많이 사대는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밀립니다. 이게 내 생각과 달리 멀리 갑니다. 근데 자연적인 눈이 내릴 때는 싹 꺾이면서 쫙 많이 뿌려지면서 빨리 쓰죠. 기분 너무 좋아요. 쫙 갈 때. 그럼 옆에 누군가가 딱 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일부러 그쪽을 쫙 눈을 뿌리고 하는 거죠. 왜요? 저도 당해봤으니까. 자, 20번, 21번 넘어갑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되게 많이 틀린 문제였던 거고요. 집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집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 밑줄. 말이 우리에게는 더욱 익숙하다. 이 말은 집은 혹은 건축은 괄호칠까요? 단순히 기술적 구조적 측면에서 세우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 이겁니다. 됐죠? 자, 건축에 대해서 기술의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술은 단지 뭐만 하는 거다? 기술적인 거죠. 구조적인 거죠. 맞아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모 돌리시고요. 시를 짓고 밥을 짓듯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1년에 뭘 하는 겁니까? 사고 과정을 통하여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사고 과정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건축을 기술적으로 보면은 구조적인 거고 사고는 무엇이죠?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것. 사고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기술은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됐죠? 이는 우리 선조들이 건축을 가리켜 영조라 일컬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본인들이 메이지 시대 때 만든 건축이라는 말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의 본질 밑줄 치시고요. 설명할 수 있다. 건물이 기업 환경을 뜻한다면 건축은 못한다. 그것을 포함하는 환경이죠. 그럼 잡으세요. 첫 번째, 건물은 뭘 하는 겁니까? 기술이에요? 사고예요? 건물은 기술이죠. 그 건물은 구조적으로 기술적이라면 건축은요? 사고에서 사고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얘는 뭐가 됩니까? 구체적인 게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추상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건물은 보이는 것, 건축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해도 될까요? 생각
과학으로 만드는 건 건축, 기술적으로 만드는 건 건물. 자, 몇 번이 됩니까? 그러면 2번. 물리적인 것과 형이상학적.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이것도. 22번.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자, 가부터 볼까요? 밑줄.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다르다. 밑줄 치고 날 볼까요? 여러분들,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다르다죠. 그럼 바로 가 앞에는 아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얘기가 나왔겠죠. 아시아라고 했으니까 뭐 유럽이 나오든 아프리카가 나오든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나다라 마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걸 먼저 찾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 제일 첫 번째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가가 있는 거 지우니까 몇 번입니까? 2번, 4번, 라가 나왔죠, 먼저. 자, 라부터 볼까요, 그러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어허, 이거는 뭐가 된 겁니까, 지금? 다른 대륙이 남았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런데 보시자고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다르다. 중국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읽어요? 골뱅이? 골뱅이라고 하나요? 골뱅이를 점잖게 뒤에다 노자를 붙여 라오스 또는 라오스하오라고 부른다. 일본인은 쓰나미의 원조 태풍이 날아닿게 나루토라고 한다. 혹은 늘 하는 버릇처럼 일본식 영어로 마크라고도 한다. 됐죠? 그러면 요 앞에도 누구 얘기? 다른 나라에서 골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눈에 확 보이죠? 어디 갑니까? 라를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는 처음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람들은 골뱅이를 달팽이라고 부른다. 역시 이 두 나라 사람들은 라틴계 문화의 뿌리도 같고 디자인 강국답게 보는 눈도 비슷하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원숭이 꼬리 밑줄. 원숭이 꼬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유럽이나 미주치가 폴란드, 루마니아 사람들은 꼬리를 달지 않고 그냥 작은 원숭이라고 부른다. 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폴란드 이런 사람들도 원숭이 꼬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지금은. 서술어가 원숭이 꼬리로 끝났죠. 찾아볼까요? 있나? 더욱더 이상한 것은 북유럽의 핀란드 원숭이 꼬리죠. 그러니까 라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숭이 꼬리 얘기가 끝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라 다음에는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유럽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다르다라는 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서술어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주어와 맨 앞과 맨 뒤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23번도 똑같이 가보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그나마 예쁘게 준 게 뭡니까? 다음 문장들은 미괄식 문단 동그라미. 미괄식 문단. 주장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주장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미괄식이니까 마지막이죠. 자, 여러분. 가나다라를 보고 이게 무조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는 거 어딜까요? 가능성이 있는 거? 몇 번? 라. 가능성이 있죠. 이게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죠. 근데 모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연고갈 미치까요? 생태계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가는 부정이죠, 분명히. 자, 내가 내용을 전혀 모를 때는 이렇게라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제공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 미래를 뭘로 본다? 미래를 뭘로 보는 사람이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다는요, 자연환경 파악에 밑줄치시고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 높아지고 있어서 밑줄칠까요? 핵 전쟁이라도 터지면 인류의 생존은 뭐가 된다? 불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럼 다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기술에 대해 지나친 밑줄,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뭐한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라는 낙관적 전망 뭐가 된다? 위험하다 이랬고요. 마달락 봅시다.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밑줄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밑줄 쳐놓고 깨닫게 해주는데 밑줄 칠까요? 심각한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심각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밑줄 칠까요? 그러면 예담에 나와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심각한 현상의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심각한 현상은 예와 예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마 뒤에 뭐가 오든가 가가 오든가 마 뒤에 뭐가 오면 되는 거죠. 심각한 현상들이 가 다음에 가가 오든가 가 다음에 뭐가 오면 됩니까? 다가 오면 되는 거죠. 심각한 현상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건 전망이 위험한 거고 심각한 현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례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답지에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몇 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게. 1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순서가 안 맞아. 2번은? 돼요. 3번은? 이 3번 답지, 여러분들 혹시 그 답지 좀 바꾸셔야 돼요.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했는데, 나다, 마, 여기 나다, 가, 그 다음에 뭐라 나왔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다가 어디로? 라 뒤에. 나마, 가, 라, 다. 3번에 3번 답지를 바꾸셔야 돼요. 3번 답지. 나 번호를 얘기 안 해줘서 그러니까. 3번 답지가 나마 가 그 다음에 뭐? 다가 라 뒤로 보내세요. 라 뒤로. 다가 없는데. 나마 가 다라 아니에요? 아니구나. 이게 내가 글을 잘못했구나. 지금 거기 나마 가 나 라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나가 아니라 다. 다. 맨 앞에 게 다라고요? 아니 나마 가 다라. 아유 어렵다. 한번 오타나니까 되게 어렵니다. 다시 한번 3번은 나마 가 다라. 적어줄게. 3번은 나마 가 다라. 지금 여기가 나로 나왔잖아. 나로. 네. 나가 아니라 다로. 그러면 될 수 있는 거 일단 몇 번 몇 번? 2번과 3번. 됐죠? 아이고 어려워. 자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에서 비판했죠, 계속.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낙관론적인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점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정리해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낙관론적인 입장은 뭐하다? 위험하다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24번.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고창갯벌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안에 발달한 갯벌로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 서식지이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 그러면 고창의 갯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가달락에서 고창 갯벌이 긍정이란 얘기입니까? 부정이란 얘기입니까? 부정. 왜? 그러나는 이제 앞에 긍정적 내용을 뒤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뒤에 있을 거니까. 최근 축제 양식과 육상에서부터의 오염 동그라미 치시고 오염. 다시 밑줄. 오염원 유입 동그라미. 인한 환경 변화로 체계적인 이용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다. 지속적 요구 밑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지금. 됐죠? 글의 구조 중에서 마이너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럼 글쓴이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뭔가가 문제된 걸 먼저 밝혀주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문제제기라고 합니다. 문제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뭘 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합니까? 심각하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에 대한 심각성을 유발합니다. 이거는 구체적 뭐라고도 얘기하고요. 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신뢰성이 유발됐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합니다. 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뭐랍니까? 해결 방안을 전망합니다. 제시하는 겁니다. 글의 구조는 이렇게 항상 비문학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는 지금 뭘 했습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고창기벌 뭐가 됐다? 고창기벌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염원의 유입 등으로 뭐가 됐죠? 제대로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해결 방안을 찾으시면 돼요. 해결 방안은 뭐 하면 된다? 관리하자 안 하자? 하자. 그럼 답지 나다라 이걸 보면서 관리하자 혹시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다 있어요 없어요? 다에 관리하자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훼손된 갯벌에 대한 갯벌이 뭔데? 고창 갯벌이죠.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 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죠. 해결 방안이니까. 그러면 답지는 몇 번 중에 하나? 2번, 3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나가 먼저 와야 될지 가가 먼저 와야 될지 정부는 전라북도 고창갯벌 앞에 11.8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지정되는 고창갯벌은 칠면초, 나문재와 같은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6종의 바다새가 서식하니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보호가치가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라달락 보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 골재 채취 등 갯벌 훼손 행위는 금지되지만 지역 주민이 해오던 어업활동이나 갯벌 이용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가에는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긍정을 얘기하고 나서 부정을 얘기했죠. 나에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 얘기하고 있죠. 다에는요 뭘 얘기했죠? 해결 방안 얘기했죠. 그러면 라에는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순서를 찾아보자고요. 뭐부터 와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됐다라면 뭐가 와야 돼요? 긍정이 나오고 긍정을 받아서 부정으로 갔죠. 그 다시 부정으로 갔죠. 그래서 뭘 해주면 되죠? 해결 방안을 해주면 되잖아. 이래야 문맥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긍부정을 나눠놓고 따라하자는 얘기예요. 서술어를. 서술어가 긍정으로 끝났으니까 뭘로 받고? 긍정으로 받고. 부정으로 끝내니까 뭘로 받고? 부정. 그래서 해결 방안 제시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순서 어떻게 됩니까? 나, 가, 라, 다. 몇 번? 그렇죠. 자, 25번.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또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여러분. 뭐가 끝에 오면 안 됩니까, 일단은? 그거 3번 답지 또 바꿉시다. 3번 답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라가 나로 돼 있어요? 나로 돼 있어요? 바꿨구나. 미안해요. 자, 절대 끝에 올 수 없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또 하는 가능성이 좀 적겠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럼 더 보자고요. 더 봅시다. 자, 일단 가부터 읽어야 되니까.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는다면 이제 그 상품은 동그라미. 그 상품은 동그라미 치고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밑줄 칠까요?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립적인 삶을 누가요? 누가 자립적인 삶을 산대요? 상품이. 그럼 이거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 뒤에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건 어디에 있습니까? 자립적으로 살아간다. 관련된 건 몇 번에 있어요? 다에 있죠. 그러면 가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가다가 붙어있는 걸 먼저 찾자고요. 가다가 붙어있는 건 몇 번에 있죠? 1번, 2번,
밖에 없네?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한, 동그라미 또한. 여러분, 또한은 뭐가 되는 거면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첨가가 더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또한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한부터. 사람이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 법칙을 만들어냈지만 밑줄치가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누구에 의해서? 상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앞에 내용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첨가된 건 맞죠, 분명히. 상품이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인간의 손을 떠나서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되는 인간의 손을 떠나버린 거죠. 마지막 이처럼 볼까요?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상품 동그라미, 시장 법칙 동그라미. 보세요. 아까 분명히 다는 뭐에 대한 겁니까? 상품이고 라는 상품이 시장 법칙과 관련됐죠. 이처럼 다 합쳐서 상품과 시장 법칙 둘 다 나왔죠. 그럼 포괄한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뭐가 맨 마지막에 와야 돼요? 나. 그래서 이처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장이 되겠죠. 이처럼이 어디 있습니까? 문단이 끝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어디가 있다? 이처럼 뒤에가 모든 걸 포괄한 내용이 된다. 이그저처럼. 아휴, 26번. 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리 풀어보셔야 돼요. 문장.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이게 문제가 좀 많아서 문제를 통해서 비문학은 먼저 좀 해결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무리 이론 설명해도 접근 안 되면 이론이 뭐 묘사니 서술이니 비교대조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지문 보면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이렇게 좀 찬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